네, 다음으로 항공업 크레딧 아웃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과 작별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약간 지겨우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쓴 표현이라기보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입니다. 글로벌 레벨에서는 올해 한 2분기 정도, 그리고 국내 항공시장 기준으로는 올 가을 정도부터 팬데믹에서 항공시장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회복이라는 게 키워드가 아니라 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급 여건, 그리고 각 항공사들의 업황 대응력,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이번에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사업 환경은 중립적, 그리고 실적 방향은 유지, 등급 전망 중립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뒤쪽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업계 전체적인 레벨은 모두 중립적이지만 항공사별로는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측면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2025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리뷰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2024년이 정상화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실제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미나 유럽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보다도 회복을 빠르게 시작해서 작년에는 거의 정상화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좀 늦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글로벌 여러 시장 중에서 아시아 지역, 비롯한 국내 시장들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이 있었던 9월부터, 올해 9월부터 국제 여객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화물도 IT 수출이라든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런 물량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24년 수익률이 2019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 여객 회복도 주요했고요. 또 화물 시장이 예상보다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면서 풀서비스 캐리어들의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LCC들의 실적 추이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작년보다는 올 들어서 소익성이 약간은 하락하였지만 그래도 일본과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매우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매출 규모나 수익성 수준에 있어서 모두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항공업의 사업 환경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여객과 화물 모두 성장이 지속되겠지만 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용 수요와 학생 수요의 경우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여객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여객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는 여행 수요의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성장률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여건이나 매크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화물 물동량의 증가율도 올해 대비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항공기 제조 공급망의 높은 부하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서 이것이 운임의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은 운임이 소폭 하락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공급이 제약되고 있는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는 높은 운임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항공업계 전반의 양호한 실적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운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소폭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어 항공사별 업황 대응력이 중요한 실적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년간은 국가 간 외교 관계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업계의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굉장히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오면서 다른 요소들이 사실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노선 포트폴리오라든지 기재 경쟁력, 서비스 역량 이런 각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본원의 사업 역량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옮겨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중장거리 중심의 다각화된 노선 구성이라든지 대규모 기단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력적인 수요 대응이 가능하고요. 서비스나 브랜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항공업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지난 2024년 항공시장은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회복세를 보였고, 특히 일본과 미주 노선에서는 기대를 상회하는 수요 회복으로 양호한 수급 여건이 유지되었습니다. 화물 시장의 경우에도 예상보다 견조한 운임 시장 수준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작년도 등급 상향을 한 이후에 2024년 중에는 등급 변화가 없었고요. 현재 당사가 유효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인수가 이번 주 중에 마무리가 되면서 신용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올해 업체들의 등급 방향성에는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당 경쟁을 회피하면서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 여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추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장기 사업 역량의 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항공업종도 크레딧 이슈 세 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업 이슈, 신용도의 키 이슈로 공급 병목 요인,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항공 시장의 노동 공급이 크게 좀 감소했었습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항공 시장도 굉장히 큰 규모로 노동 공급이 감소했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이런 대규모 인력 조정도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은퇴자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이라든지 관제사, 지상 조업 인력, 이런 여러 직종의 인력들이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해당 인력들을 충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신규 인력들의 생산성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년 은퇴하신 그 분들의 자리를 완전히 메우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작년과 올해 연달아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사실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적당한 라이선스 찾지 못해서 넣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뉴스로 내용 접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올해 1월에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9 맥스 기종이 비행 중에 공중에서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도어 플러그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항공기 동체에 이제 출입문이 설치될 수 있는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져 있는데 항공사가 여기에 출입문을 넣지 않는 것으로 옵션을 선택하면은 그 구멍에 출입문 대신해서 그냥 일반적인 창문이 달린 그냥 패널로 막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어 플러그라는 것인데 당연히 동체와 동일하게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도어 플러그를 고정하는 볼트가 생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래서 그 도어 플러그가 비행 중에 탈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난 상태로 착륙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후로 당국의 심층 조사가 수개월간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보잉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올해 보잉의 항공기 생산이 상당 부분 지연됐습니다. 또 작년부터 이어진 엔진 제조사 관련 이슈도 있는데요. 글로벌 3대 항공 엔진 제조사 중에 하나인 프레드 위트니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 GTF 엔진이 리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정비소 입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엔진이 장착된 에어버스 A320 니오 기종이 전 세계에 한 600여 대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올해도 영향이 있었고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 A320 신형 기종의 가동 시간이 감소하는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현재 항공업계와 전후방 산업의 공급 병목 요인은 여전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글로벌 항공기 인도량은 팬데믹 이전에 약 한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 공급망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보잉의 연초 사고로 인해서 가동률 회복이 다시금 늦어졌고요. 특히 대형기의 경우에는 소형기 대비해서도 램프업이 더 늦어서 인도량이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제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그 회복 향방이 2025년 항공업 신용도의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크레딧 이슈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항공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기회 요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경우에 국내 항공사들이 미국, 중국 간의 환승 수요를 확보하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취항 규제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직항 항공편이 팬데믹 이전 대비 좀 축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양국 경로상에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현재 미중 간 직항편을 대신해서 미주 노선에서 환승 수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승 편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약달러 공약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 대선 승리 이후에 한 방향성을 보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유류비라든지 항공기 리스료라든지 정비 비용, 금융 비용, 주요 원가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 상승이 되면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해외여행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여행 수요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달러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양사 신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유럽, 미국 등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이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국내 공정위도 어제 최종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결합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11일자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이수대금 잔금을 모두 납입했고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근본 대한항공 인수로 자본이 대규모로 확충되어서 취약한 재무 구조가 보완되었고요. 대한항공의 우수한 신용도에 기반하여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신용도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구조가 여려한 아시아나항공의 종속회사 편입으로 재무지표는 일부 좀 저하되겠지만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을 감내할 충분한 재무 안축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합산 재무지표도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수준이 유지되는 등 전반적인 재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인해서 통합 시너지가 일부 약화된 점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펀더멘탈 강화 요인들도 많습니다. FSC로서의 시장 진입 공고화라든지 과당 경쟁 완화, 항공기재 및 네트워크 효율화,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 사업 펀더멘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항공의 내년도 신용도 방향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양사가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하는지 여부와 PMI 과정에서 중장기 사업 역량의 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공업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공 조선에 이어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항공에 대해서 또 아이고, 이게 질문들을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국제선 중심으로 여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요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담당자로서도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전체 지출 항목 내에서 여행이나 레저 지출의 비중이나 우선순위가 과거보다 좀 많이 높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여객 수요 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나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작년도에 이미 앞서서 빠르게 항공시장이 정상화된 지역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정상화가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는 여객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양상들을 공통적으로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는 내년도 우리 국내 이미 정상화가 이제 막 된 국내 항공시장에도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수요의 양적인 성장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프리미엄 클래스 좌석에 대한 승객들의 선호가 현재 좀 확대되고 있어서
프리미엄 좌석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프리미엄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들, 이들 항공사들을 중심으로는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다 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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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번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 관계상 신속한 퇴장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